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하이닉스한테 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돈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표 대장주였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가 움직인다고 말할 정도로 시장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네? 이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삼성전자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왜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전 대장주처럼만 보지 않았는지, 그 다음, 왜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르게 평가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버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봐야 할 기준이 따로 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좋다, 나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어떤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걸 차근차근 보자는 겁니다. 원래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오랫동안 익숙한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가 따라가고,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주들이 그 뒤를 따라붙는 그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결국 대장은 삼성전자지.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 중 하나고, 메모리, 스마트폰, 가전,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사업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보는 룰은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도체 좋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훨씬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HBM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버는지, AI 서버 수요를 누가 실적으로 더 빨리 가져오는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찍히는지, 이걸 따로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장주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먼저 가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한테 물어본 건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냐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시장도 압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묻는 건 이겁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AI 반도체 돈이 가장 빠르게 붙을 회사냐? 이 질문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반에서 전체 평균이 제일 높은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시룰이 바뀌어서 수학 한 과목 점수가 대학 합격을 거의 결정하는 구조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높은 학생보다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하는 학생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그 수학 과목이 HBM이고, AI 서버 메모리이고,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평균은 여전히 좋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크게 점수를 주는 과목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두 발 더 들어가면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장에서도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론 실적은 AI 랠리가 진짜 메모리 회사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 AI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한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좋은 숫자를 보여주면 삼성전자에도 다시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못 맞추거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같이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국내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메모리주, 마이크론 실적, 엔비디아 공급망, AI 서버 수요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발 더 들어가면 오늘 삼성전자에 붙은 AI 뉴스도 그냥 넘길 재료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업무 혁신과 개발 효율을 AI 중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삼성이 챗GPT 쓴다더라 이렇게만 보면 너무 가볍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를 파는 회사만이 아니라 회사 안쪽 업무 방식에도 AI를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글로벌 조직을 굴리는 회사가 업무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상태로 바꿔가는 겁니다. 물론 이 뉴스 하나로 주가가 바로 시원하게 날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또 흔들립니다. 시장은 이제 AI 쓴다는 말만 듣고 환호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AI를 써서 실제 생산성이 좋아지냐, 반도체 개발 속도가 빨라지냐,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냐, 이게 실적과 이익률로 이어지냐,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AI 뉴스는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다시 어떤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조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고 AI 뉴스도 붙었고 반도체도 좋은데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좋은 회사랑 좋은 주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좋은 회사를 무조건 더 비싸게 사주는 곳이 아니에요. 시장은 좋은 회사가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만한 이유를 계속 요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대형주는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에서 진짜 신뢰를 회복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찍히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지,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 숫자로 들어오는지,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1위 교체 장면을 삼성전자 끝났다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다시 간다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장주였던 건 알겠는데 AI 반도체 시대에도 진짜 대장 맞냐? 그럼 지금부터 뭘 봐야 하냐?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기대감만으로 멀리 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아도 가격이 버티는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 숫자 하나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하이닉스와 다른 AI 반도체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고 AI 서버와 고대역 폭 메모리 기대감을 같이 받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메모리 가격, 데이터 센터 수요, HBM 관련 힌트가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에도 다시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기대를 못 맞추면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회사 실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투자자한테는 미국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어떤 가격으로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주변 종목으로 돈이 번지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시장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돈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돈이 삼성전자에서만 멈추면 그건 대형주 방어 흐름일 수 있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살아나면 그건 반도체 전체를 다시 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보면 안 됩니다.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해요. 첫 번째,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수요가 폭발할 때는 모두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꺾이고 재고가 다시 쌓이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반도체 투자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쏠림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은 AI와 반도체 쪽으로 돈이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쏠림이 강한 장은 올라갈 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한번 식으면 빠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특히 모두가 같은 방향만 보고 있을 때 시장은 한 번씩 사람을 세게 흔듭니다. 세 번째, 환율과 지정학 변수입니다. 오늘 아침 국내장이 편하게 출발하지 못한 것도 외부 변수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도 시장 전체가 위험을 피하는 분위기로 가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자체 증명 부담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받는 동안 삼성전자는 아직 더 보여줘야 할 게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과 시장이 그 뉴스를 실적으로 믿어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져야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큰 장에서 뉴스 제목만 보지 않습니다. 시총 1위가 바뀌었다는 뉴스도 보고, AI 뉴스도 보고, 미국 메모리주 흐름도 보고, 그 다음 가격 반응을 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누가 따라붙는지, 시장이 흔들릴 때 누가 받아주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 개인들은 보통 뉴스 좋다, 사야 하나?
이렇게 보지만 큰 돈은 이 뉴스에 시장이 새로운 가격을 인정하느냐 이걸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딱 그 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인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대장주였고 시장에서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을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는 투자가 얼마나 답답해질 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 괜히 불안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빠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환율이 튀면 또 걱정되고 외국인이 팔면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삼성전자에 돈을 묶어두고 버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일반 저금보다 기대 수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한 저금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팔면 흔들리고 환율이 튀면 흔들리고 미국 반도체주가 빠지면 또 불안해지는 시장 한가운데 놓인 위험한 저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그 주변에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식 투자 왜 하시나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벌고 싶고 월급만으로는 답답하고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주식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 없이 들어옵니다. 남들이 삼성전자 산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좋다고 하니까 하이닉스 보고, 뉴스에서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반도체만 쳐다보고, 누가 목표가 얘기하면 그 숫자만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하는 게 내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내 돈에 맞는 투자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성격이 급하고 위험하더라도 단기간에 확 움직이는 종목을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험한 건 정말 싫고 크게 출렁이는 종목은 못 버티고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몸집이 너무 큽니다. 움직일 때 안정감은 있지만 크게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상승폭을 원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주변 종목들을 봐야 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무작정 이런 종목만 따라다니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반대로 하루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냐 소부장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가면 또 꼬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내 성향에 맞게 주변 종목을 어느 정도 섞을지 봐야 합니다. 내 자금에 맞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요, 하이닉스가 크게 갈 때 괜히 속상하고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할 때 나는 왜 못 먹었나 싶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성향을 알고 내 기준을 세우고 시장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그 돈이 대장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시장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솔직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일 혼자 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봐야 하죠, 하이닉스 봐야 하죠, 미국 반도체주 봐야 하죠, 환율 봐야 하죠, 외국인 수급 봐야 하죠, 코스피 흐름도 봐야 하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을 정리해뒀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사람인지,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둬야 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주변 종목까지 일부 섞어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적어둔 자료가 아닙니다. 왜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무리하면 안 되는지 초보자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지, 후공정이나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을 놓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거 사라 하면 사고 누가 이거 팔아라 하면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지금 나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험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자료 보면서 하나씩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만 보고 기다리는 게 답답하셨던 분들, 하이닉스나 소부장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만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시총 1위 등극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반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라는 이름값만으로도 시장이 먼저 반응했지만 지금은 HBM, AI 서버, 메모리 실적, 외국인 수급까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이름값이 아니라 AI 시대의 숫자로 다시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냥 남들 따라가는 투자 말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내 기준이 있는 투자로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